자, 계속해서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의사표시 등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시간을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빨리 풀어보세요. 자, 보십니다. 13번. 다음 중 의사표시 등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모두 고르시오. 자,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오를까요? 1번이 맞네요. 기억,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 증명, 박스 내용 증명.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 주소지에 배달되고 반송된 적이 없다면 그 무렵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추인한다는 본인의 등기우편, 등기우편 박스. 내용 증명이나 등기우편이나 다 이것은 상대방 손에 딱 쥐어주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우편이나 내용 증명은 확실하죠. 등기우편물을 상대방 주소지에 배달되었고 반송된 적이 없으면 그 무렵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도달로 추정을 하죠. 1번, 매수인이 대금을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는 매도인의 일반 우편물. 일반 우편물은 상대방에 도달됐다 하더라도 이거 그 도달되고 그것이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달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도달로 일반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배달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번입니다.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는 등기 우편물이 상대방 주소지에 배달되었는데 현재 그 주소지에 상대방이나 그의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 이건 도달로 보지 않는다. 판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미음번, 채권 양도를 통지하는 등기 우편물이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의 사무소에서 그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자에게 송달했다. 그럼 신원이 불명한 자에게 줬으면 도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그래요. 그래서 기억니은 두 개만 도달로 보는 판례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아니 1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 박스. 이 외양이라는 것은 모습입니다. 모습. 외양이 모습.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임했다. 묵인 방조한 거죠. 본인의 대리권 수요가 추단될 수 있다. 그래서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함이나 직함이나 이런 걸 갖다가 돌리는데 그걸 갖다가 못 돌리게 하거나 사용을 중지시켜야 되는데 파쇄해라 이래야 되는데 그걸 묵인 방조에도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요가 추단될 수 있다는 말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법 맞습니다. 니은번,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리인이 수령한 급부를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면 본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소위 말해서 대리권 남용이 있었던 거죠. 뭐가 있었다고요? 대리권 남용. 지금 대리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에서 돈을 안 갖다 주고 꿀꺽했다. 대리권 남용, 인마이 포켓이잖아요. 인마이 포켓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107조를 적용해서 비진이에 따라서 그 비진이 규정을 적용해서 유치 적용하니까 비진의 원칙이 뭐예요? 유효.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1, 2, 3 세 개가 나오죠. 1, 2, 3 뭐가 나와요? 소급무효. 두 번째가 뭐예요? 원상회복 의무는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대리인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본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져야죠. 아니 다 아는 건데 써먹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게 응용을 해가지고 써먹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 나중에 집에 가서 꼼꼼히 보시면은 다 이게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장 안에서 30초에서 50초 안에 이게 풀 때 이게 금방 이렇게 응용이 안 돼가지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네요. 본인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거죠.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니은번은 틀렸다는 소리고요. 디귿번 대리권이 없는 자가 박스 대리권 없는 자. 대리권 없는 자가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대리한 경우에 그 재단법인 설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나요? 유죄포잖아요. 유죄포니까 재단법인 설립은 뭐로 유죄포에 해당하니까 쟤는 뭐라고요? 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 설립 뭐로 간다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가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도 언제나 무효다. 이거 지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 없는 그 대리권 없는 자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 이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추인할 수 없다. 추인이 안 되니까 언제나 무효이고 무권 대리인도 여기에 대해서 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맞네요. 자, 미음번 갑니다. 미음번. 대리인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면 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 이러한 대리를 무슨 대리라 그래요? 능동 대리라 그래요. 무슨 대리라고 한다고요? 능동 대리.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다면 그 계약의 해제권 및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에게 부여된다 그러는데요. 지금 능동 대리에게는 수동 대리를 포함하죠? 다시 한번 능동 대리는 뭘 포함한다고요? 수동 대리. 근데 이 대리인에게 주지 않는 거 뭘 주지 않아요? 계약 해제권, 취소권, 면제권, 처분권 이런 거 주지 않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해드리는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대리인에게 주지 않는 게 무슨 권한이라고요? 해제권, 취소권, 면제권, 처분권 안 준다고요. 근데 지금 리을에 무슨 권이 들었어요? 해제권이 들었잖아요. 해제권 안 된단 말이죠. 단 상대방으로부터 의사를 수령할 권한, 상대방으로부터 의사를 수령할 권한을 이걸 뭐라 그래요? 수동 대리. 상대방으로부터 의사를 수령할 권한을 뭐라 한다고요? 수동 대리. 능동 대리는 수동 대리를 포함한다. 그건 문제가 없어요. 해제권 때문에 틀렸습니다. 해제권 때문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자, 15번입니다. 복대리인데 시간은 20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보시죠.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뭐가 틀렸을까요? 잘 못 고르겠습니까? 답은 3번입니다. 3번. 1번. 복대리인의 선임행위 즉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대리행위가 아니죠. 두 번째.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3번 복대리인은 본인에게 직접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나요? 다시 말합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아요? 복대리인은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한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쓴 비용에 대해서 본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니 비용 참아비를 줘야 돼. 거마비 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거마비 당연히 줘야지. 수수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리인은 본인한테 당연히 그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한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으면 복대리인도 동일한 권한이 있다 그랬죠?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대리인은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 아니죠?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니까 누구한테 비용을 상환 청구해야 돼요? 본인한테. 3번. 복대리인은 본인에게 직접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돼요? 있다. 근데 이 조문이 이 내용 자체가 기본서에 없단 말이에요. 기본서에 없으니까 추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추론이. 그러니까 대리인은 본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복대리한테 끌고 와가지고 당연히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해서 비용 상환 청구를 본인한테 할 수 있다. 이렇게 추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이 본서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응용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역부로 좀 풀어보시라고 했어요. 좀 생각 좀 하시라고. 자, 그다음 4번,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요. 4번,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하나요 복인권이 인정된다. 맞고 5번에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고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맞네요. 자, 16번,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무권 대리인이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 어느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는 상대방이 선택한다.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 맞네. 누가 선택한다고요? 상대방 선택하는 거 맞아요. 두 번째, 무권 대리를 추인한 경우에 법률행위 시로 소급하여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한다. 자,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소급효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유효. 그래서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생긴다. 5입니다. 자, 요 2번과 관련해서 무권 대리를 추인하게 되면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무권 대리를 추인했다 그래서 유권 대리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유권 대리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뿐이지 유권 대리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유권 대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뿐 유권 대리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거기 2번과 관련해 가지고 16번에 3번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 고소를 하지 아니었다 하여 이걸 방치라 그래요. 방치. 장기간 방치했다 해서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옳은 말입니다. 5입니다. 4번, 본인이 추인의 의사 표시를 무권 대리인에게 하였으나 슬러시 자릅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한다. 상대방이 아직 지금 무권 대리인에게 본인께서 추인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아직 모르고 있어요. 선입니다. 상대방은 그 무권 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대리권한이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상, 금반원이라든가 신의 측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하도 속속해갖고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지위를 승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그 무효다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취를 거절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금반원 원칙,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17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서가 옳은 것은 1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무권 대리 성질이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 전환돼요? 전환되지 않아요? 전환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표현 대리의 성립을 위한 대리권의 수요 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권 또는 대리라는 말이 사용되어야 된다. 대리라는 말을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묵시적으로, 명시적으로 그래서 분류식이기 때문에 꼭 대리인, 대리권 이런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분류식. 특별한 방식을 이용하죠. 대리권, 대리인이라는 특별한 방식을 써야 돼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분류식이에요, 분류식. 특별한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다. 3번,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거기 박씨입니다. 본인의 성명을 모용했다.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걸 모용 대리라 그래요. 무슨 대리라고요? 모용 대리. 모용 대리로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이 맞는 말입니다. 4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를 선임했다. 129조.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를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된다. 129조. 5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 임의들이 다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법정 대리에 적용되지 않는 표현 대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법정 대리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적용 안 받아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입니다. 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왜 법정 대리는 적용이 없죠? 왜 없습니까? 법정 대리에는 대리권 수요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에는 대리권 수요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법정 대리는 적용될 125조가 법정 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대리권 수요란 말이 법정 대리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만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그다음에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이건 둘 다 적용합니다.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다 적용돼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다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5번까지 받고 18번 가봅니다. 18번은 여러 선생님들한테 시간 드리겠습니다. 30초 한번 보세요. 자, 보십니다.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번호로 해볼까요? 몇 번이 옳을까요? 아니, 옳지 않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5번입니다. 자, 기업번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채무불이행, 지금 사기니까 채무불이행이 있는 건 아니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이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로 할 수 있냐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뭘로는 발생한다고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니은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 전에도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매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그 허가가 날 때까지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 우에 있는 건물도 등기 이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나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립니다. 니은번 틀렸네요. 디귿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약관은 유효하게 존속된다. 자, 잠깐만. 민법 137조를 보면 민법 137조의 조문이 뭘까요?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일부가 무효다. 일부가 무효이게 되면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전부 무효다. 그런데 이 137조에 특칙이 있단 말이죠. 특칙이 있어서 이 특칙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약관규제법에서 일부 조항이 무효다. 일부 조항이 무효이면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이렇게 특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부 무효가 아니라 이 약관규제법에서 어느 일부 조항이 무효이면 그 조항, 무효된 조항만 무효지 나머지 전부를 무효로 하진 않고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37조에 대한 특칙이 적용됩니다. 약관규제법에서. 그래서 거기 디귿번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약관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무효인 부분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번 맞는 겁니다. 리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에 따라서 유효로 될 수 없다. 이거 아까 이미 나왔죠? 아니 104조를 이미 했잖아요. 아까 104조에서 이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4조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됐을 때 취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위에 전환을 할 수 있다.
아까 이미 문제 나왔었어요. 104조 추인은 안 되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허용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재건축 조합에 관한 판례가 하나 있다라는 말씀도 아까 그 바쁜 와중에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을번 거기 유효로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허용되기 때문에 리을번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슬러시 자릅니다. 가등기는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그랬는데 이게 가등기를 전용하기로 했으면 전용하기로 한 때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건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습니다. 이건 소급해서 유효로 전환되지는 않고 유용하기로 합의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돼서 유효가 될 뿐 소급해서 유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요 등기는 소급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뭐는 소급이 안 된다고요? 등기는 소급시킬 수 없어요. 자 그래서 5번만 맞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법률행위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요거 잠깐 푸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30초 풀어보세요. 자 보십니다. 19번 법률행위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번호로 해볼까요? 뭐가 틀렸을까요? 1번 틀렸네요. 자 봅니다. 기억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된다. 이거 이미 아까 제가 말로 한번 이미 했죠? 아까 수업 중에 이미 단기 소멸 시효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로 했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아까 110조 사기강박할 때 이 말이 한번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이미 말로 했고요. 니은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과 슬러시 잘라요. 법정 추인 박스 법정 추인은 공통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박스 알고서 추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가 있어요? 제착 4강이 있습니다. 제착 4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을 물어봤습니다. 법정 추인.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추인을 하든 법정 추인을 하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통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는 공통사항이 있는데 알고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말이죠. 법정 추인은 알고 해도 되고 모르고 해도 되고 두 개 다 적용됩니다. 알고 해도 되지만 모르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법정 추인은. 물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알고 해야 되지만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 안 하고 추인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추인을 해야 됩니다. 알면서. 근데 법정 추인은 알고 해도 되지만 모르고 해도 된다고요. 모르고 법정 추인을 해도 효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니은번 알고서 추인해야 된다라고 해서 알고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법정 추인은 모르고 해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니은번 그 틀린 것입니다. 자, 디귿번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별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된다. 별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되는 것은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무슨 대리라고요? 임의대리. 임의대리는 별도의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되지만 법정 대리는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 리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무권 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있어 동일하다. 아니네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기 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제착사강이라고 하는데 이 제착사강의 현재의 법률적 효력은 유동적 유효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유동적 유효.
취소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권 대리행위, 무권 대리행위의 효력. 무권 대리 행위의 효력입니다. 무권 대리냐 법률적 효력은 사법상 효력이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왔다리 갔다니까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된다? 유동적 유효. 유동적 유효고 여기는 유동적 무효고. 그러니까 리을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무권 대리행위는 효력이 있어 동일하다가 아니라 다르다. 다르다가 가야 돼. 다르다. 그래서 리을번 다른 거예요. 미번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미성년자의 상태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취는 없다.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미문 맞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막바로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취는 안 됩니다. 취는 이 미성년을 벗어난 상태에서 하든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든가 이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는 없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에다 별별 2개 치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학생분들이 많이 약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20번 갑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불법 조건이 붙은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 뭐죠? 효력 발생입니다. 붙은 조건이면 무효이고 해제 조건이 붙어 있는 해제 조건이 붙어 있는 행위는 유효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불법 조건이 붙어 있어요.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하는 거죠.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를 다 무효로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1번 정 2번째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다.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란 말은 유효란 소리잖아요. 다시 한번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무조건이라는 말이니까 뭐가 된다고요? 유효. 틀렸잖아요.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은 조건만을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를 다 뭐로 한다고요? 무효.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유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효. 자, 이제 헷갈린다. 이제 뭘 헷갈리냐면 불정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 이게 이 불이 불법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 불법 행위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은 뭐다? 이거 불능이야. 불능. 이거 뭐라고요? 불능. 다른 말로 불성치에 불성치. 불법 행위가 아니고 불능, 불성치. 그래서 불정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불법을 말하는 여기서 불정무할 때 불이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불능, 불성치야. 불능, 불성치. 그러니까 불정무 외웠다가 그 불이 그 불법행위라고 오해하면 안 돼. 불법행위가 아니라 뭐라고요? 불능. 다른 말로 불성치. 암기 코드가 불정무가 맞긴 했는데 그 불이 불능, 불성치를 말하는 거지 불법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쯤이면 흔들린다고, 이론이 흔들린다고 지금쯤이면. 그러니까 촉은 살아있는데 이제 자꾸 갈다 보니까 촉이 날카로워져서 감으로 맞출 수 있거든요.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감으로 맞출 수 있는데 점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계속. 자, 그래서 1번에 우리가 거기 불이 나왔으니까 불동거라며 치고 정을 떠니까 불정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불은 불능이나 불성치를 말하는 거지 불법 조건을 말하는 건 아니라 말이죠. 자, 그다음에 거기 불해조 그래도 이것도 안 된단 말이죠. 불해조에서 그 불이 뭐라고요? 불능, 불성치지 불법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써놨습니다만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됐을 때 그 불이 불능이나 불성치를 말하는 거지 불법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불법행위가 아니라.
자, 그 다음 2번 가십니다. 20번에 2번.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했다. 밑줄 성취한 걸 뭐라 그래요? 기성조건. 기 쓰고 앞에 해가 있으면 뭐예요? 기해 무. 무가 나와야 되는데 조건 없는 법률.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유효. 틀렸잖아요. 유효가 아니라 무효니까. 3번. 조건의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은 조건부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그랬는데 처상 보담할 수 있다. 처가 뭐라 그랬어요? 처분,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보존행위, 가등기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부 권리를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행위 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했다. 박스 합의 해지. 합의 해지하면서 새로운 임대차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불확정 기한에 해당이 된다. 자, 이런 것이죠. 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했습니다. 임대차를 갖다가 합의 해지를 했어요. 그럼 합의 해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보증금 반환입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지가 됐단 말이죠. 합의 해지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아서 내줄 건데 그렇게 하는 조건이라면 합의해서 해지하겠다 했더니 임차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때 보증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의 해지해서 해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새로운 임차인이 일주일, 2주일, 3주일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2달, 3달, 4달 걸릴 수도 있죠. 언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상태를 불확정 기한이라 부른다. 뭐라 한다고요? 불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4번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새로운 임대차를 하게 되면 보증금 그 새로운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아서 반환하기로 약정은 불확정 기한에 해당되니까 4번 맞는 거예요. 자, 우리 기출문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홍길동이가 죽으면 홍길동이의 재산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한 것은 조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맞지 틀려요? 틀렸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확정 뭐랄까 지금 장래 성취가 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죠. 장래 성취가 장래 이 성취가 지금 아직 그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거죠. 저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 죽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기한은 확실한 것이죠. 조건은 불확실한 것이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그 확실한 거 제가 죽는다는 건 확실해요.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죽으면 홍길동이의 재산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한 것은 불확정 기한인데 시험 문제는 조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건. 기출문제 지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홍길동이가 죽으면 홍길동의 재산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한 것은 조건이다. 조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죽는 건 확실하니까 뭐로 간다고요? 기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가 난다고요? 불확정 기한. 여기 마찬가지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가지고 보증금 반환하기로 한 것은 임차인이 한 달 뒤에 들어올지 2달 뒤에 들어올지 3달 뒤에 들어올지 6개월 뒤에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불확정 기한이 되는 거 맞는 거예요. 4번이 맞는 겁니다. 5번 기한에는 소급표가 없으나 당사자 간의 특이하고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급표가 없는 건 맞지만 당사자 간의 특이하고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사자 특이하고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는 건 뭐라 그런다? 조건입니다. 조건은 당사자 특이하고로 소급표를 인정하지만 기한은 당사자 특이하고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한은. 예. 자, 그 다음에 21번에 물권적 청구권이 등장을 했는데 자, 시간을 30초 드릴 테니 한번 풀어보세요. 자, 21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곳은 번호를 해볼까요? 몇 번이 옳다? 3번이 옳습니다. 3번이. 자, 볼게요. 1번 기억.
지역권과 저당권은 방해 배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인정됩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요. 없는 것은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반환 청구권이. 자, 니은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그 밑에 바로 있네. 반환 청구권은 그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얼마 있어요? 1년. 그래서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라라고 하는 제한 기간이 있으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그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다. 영구무한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맞네요. 대급번 상대방의 귀책사유 박스 귀책사유 이 귀책사유가 뭐라 그러세요? 고의 과실. 그래서 상대방의 귀책사유 고의 과실이가요 물권을 침해당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슬롯이 자릅니다. 물권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더블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D급번 맞네요. 자, 리을번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점유자는 개미죠. 직접 점유자가 개미니까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직접 점유자 개미가 간접 점유자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했다. 자, 인도는 침탈이에요, 침탈 아니에요? 아니죠. 침탈 아닙니다. 갖다 바친 거예요. 침해가 없습니다. 인도한 경우에 그 3자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인도했다는 말은 침탈이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똑같은 말을 며칠 전에도 했네요. 이틀 전인가? 이틀 전에도 했습니다. 예. 인도는 침탈이 아니다. 자, 반환 청구할 수 없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점유물 반환 청구가 안 되니까 뭘로 하라 그랬어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하라 그러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자, 그 다음에 미음번 직접 점유자가 침탈된 경우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는 때는 간접 점유자 임대인은 나한테 반환하세요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예요. 3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22번 다음 중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뒤 환매권을 행사했다. 환매권 박스.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에 을은 등기 없이도 소유 취득한다. 이 환매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186조가 적용돼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매권은 채권이다. 다시 한번 환매권이 뭐라고요? 채권. 채권은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생겨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없이도 틀렸네. 2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뒤 사기일 이유로 사기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을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도 갑은 소유권을 회복한다. 자, 잠깐만요. 제가 계속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은 이 매수인한테 넘어가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소유권은 자동으로 백해서 매도인한테 복귀한다 그랬나요? 그래서 소유권의 복귀가 일어난다 이거죠. 유인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시험 문제가 취소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말 하면 등기를 말소 안 시켜도 소유권은 자동으로 뭐한다? 복귀한다. 그럼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뒤 사기일 이유로 뭐 했다고요? 취소 박스. 취소란 말이 나왔어요. 취소한 경우는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갑은 소유권을 뭐한다? 회복했다. 그 여기 소유권이 돌아왔잖아요. 소유권이 복귀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돌아온단 말이죠. 소유권이 복귀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틀 전에 해드렸어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갑과 을 간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을의 분할 등기가 협력하지 않아 갑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승소 판결 박스 등기를 해야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다 등기해야 되죠. 다시 한번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돼요. 어떤 것만 등기 안 하더라고요? 형성 판결만 등기 안 해요.
그러면 지금 공유물에 대해서 판결이 난 게 아니라 협의한 거죠. 자, 3번은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한 거지 판결 난 거 아니잖아요. 아이 정말. 자, 여기 봅시다. 자, 공유물을 갖다 분할을 하기 위해서 종류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 분할이 있고 재판상 분할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거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럼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현물 분할을 하든가 아니면 대금 분할을 하든가 그다음에 가액 배상을 하든가 가액배상 지분 인수 방식이라 그렇습니다. 가액배상. 그래서 이거 하기로 지금 협의가 성립됐단 말이죠. 협의가 성립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협의가 했는데 이행을 안 하더라. 그래서 이행을 하라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재판상 분할 판결이 아니고 이행 판결이잖아요. 무슨 판결이라고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뭐예요? 등기를 해야 돼요. 재판상 판결은 이거는 형성 판결이죠. 이건 형성 판결이니까 이것은 등기를 안 해도 돼요. 이것은. 그런데 지금 재판상 분할한 게 아니라 무슨 분할을 했어요? 협의 분할을 했으니까 이것은 재판상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 판결이니까 판결도 이행 판결이니까 뭐예요? 등기를 해야지. 등기를 해야지. 그래서 3번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의리 분할 등기에 협력하지 않아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건 이행 판결이란 말이에요. 이 경우 등기를 해야 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행 판결, 승소 판결 다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5번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등기 없이도 전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법정갱신됐다. 법정지상권이다. 법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도 187조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니까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네요. 자, 쉬었다가 23번부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물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